국민투표로 확정된 신헌법을 공포하고 드디어 한숨을 돌리고 있던 1962년 12월 말 어떤 출입 기자가 물었다. 화폐 개혁의 성패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성공했다면 관련자들에게 상을 주고 실패했다면 책임자를 처벌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당돌하게 내게 도발을 하고 나섰다. 지난 6월 9일 화폐 개혁을 선포한 뒤 한 달여 만에 동결시켰던 은행 봉쇄 예금 개정을 전면적으로 해제하는 긴급금융조치법에 의한 봉쇄 예금에 대한 특별조치법을 발령해야만 했었다. 기업은 기업대로, 일반 국민은 국민대로 불편을 호소하고 버거 미국 대사를 비롯한 미 국무성까지도 반발을 하고 나서 나를 압박해왔다. 화폐 개혁은 확실히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잘 설명해 주세요. 처음에 내자 동원을 위해 계획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른 정신 차리고 불과 2개월 안에 원상 복귀하는데 힘을 썼습니다. 벌을 받아야 한다면 최고회 의장이 받아야지 달리 책임질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씁쓸해하며 입맛을 다시는 것을 보면서 지도자의 잘못된 정책이 얼마나 큰 악영향을 끼쳤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그토록 확신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이었건만 결과가 신통치 않았다. 화폐 개혁은 지난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수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 재원 마련에 고심을 하면서 찾아낸 방법 중 하나다. 총력을 기울여 만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요 재원 마련이 관건이었다. 국고가 텅 비어 있는 상황에 미국에 대한 원조는 축소될 것이 명약관화했고 선진국으로부터의 차관 도입이나 일본의 청구권 협상 모두가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가장 확실하게 믿을 것은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든지 아니면 국민들의 장기 저축을 이끌어내는 방법이었다. 그토록 야심차게 시도하는 경제개발 계획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내자 동원을 아무리 생각해도 막막하기만 했었다. 이런저런 방법들에 대해 고민해 보았지만 어느 하나도 쉬워 보이질 않았다. 부정축제 처리 업무에 바쁜 이주일 장군, 유원식 대령과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진행 상황에 대해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환수 자금이나 실물 납부 재원을 경제개발 계획 1차 년도부터 활용할 수 있을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어림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요새 잠이 안 옵니다. 송요찬 수반은 물론 최고회 재정분과 위원,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강요, 경제 전문가들과 만날 때마다 나의 고민을 털어놓고 좋은 방안을 물었다. 부정축제 자금 환수 조치나 농촌 고리채 정리 등을 통해 시중에 있는 불법 자금을 어느 정도는 투자 재원화하고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지하에 숨어있는 음성 자본이 적지 않게 존재한다고 봅니다. 자유당 정권 말기에 부정선거를 치르면서 또 민주당 정부가 등장하면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어요.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인해 선심성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화폐 발행이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통화량이 많아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퇴장되는 통화량도 많아지고 어느 순간에는 물가 폭등, 인플레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꽁꽁 숨겨진 돈을 지상으로 끌어올려서 장기 저축내금으로 전환하고 이를 투자재원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한마디씩 한다. 걱정 반 기대 반으로 퇴장 자금을 어찌 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많았다. 이 판에 화폐 개혁을 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유원식 최고위원이 깜짝 제안을 한다. 부정축제자로부터 반강제적으로 자금 회수를 시도하고 있는 중이지만 부정축제자나 대기업 총수들 중에는 장롱 깊숙이 숨겨놓은 자금을 다 내놓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빌붙어서 온갖 못된 짓을 일삼던 폭력 조직, 중국인 화교들도 적지 않은 자금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자금을 가시권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화폐 개혁만이 해결책입니다. 그런 방법을 생각 안 해본 것은 아니요. 하지만 충격이 커서 그렇습니다. 화폐 개혁은 정말로 절실할 경우에 단행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민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천병규 재무부 장관이다. 그는 한국은행에 재직한 경력이 있어서 통화 문제에 대해 정통하다.